축구 강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 석유로 로또 맞은 줄 알았는데 자원의 저주에 걸렸다? 나이지리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곳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못 사는 국가들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보다 GDP 규모가 훨씬 큰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 중에서 경제 규모 1위에 해당되는 국가이고 GDP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클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인구 때문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합계 출산율이 1을 기준으로 위아래 놓여져 있는 것에 반해 나이지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5명 이상입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나이지리아, 당연히 앞으로 경제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2050년이면 한국의 GDP를 추월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먹고 산다, 원유 때문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가 경제 구조에서 원유가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지리아가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의 약 80%가 석유 산업으로 기반된 수입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니까 좋은 점도 많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점들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지리아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정유시설의 부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이지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원유 매장량이지 이 원유를 석유로 정제해서 팔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지리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부정부패, 밀수, 자산 밀반출, 탈세 이런 불법적인 자금 유출로 인해서 그나마 석유로 벌어들였던 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대부분 국민에겐 전달되지도 못하고 일부 계층에서만 그 이익이 누려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석유를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석유를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시국이 되면 나이지리아 내부에는 달러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국제적으로 석유가 과잉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나이지리아는 외화 보유액이 20%가량 급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은 적이 있었죠.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나이지리아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통장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들도 많아요. 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있는 은행들도 대부분 도심에 몰려 있고 교통 인프라와 치안이 좋지 않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동도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지리아 경제에는 적지 않은 비중이 지하경제 규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외화는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등으로 결제하기는 어려웠겠죠. 나이지리아는 현금이 유출이 안 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30%의 수수료를 주고도 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No cash, nothing. I don't know what to do. 그러다 보니까 주목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거래량은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이해할 때 재미난 산업이 하나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영화 제작 건수를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영화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흔히 발리우드라고 부르죠. 인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영화 대국이 바로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을 놀리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스토리가 대부분 권선징악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앙에 기반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라든가 장르가 많은데요. 아프리카에서 영화 산업 수익 기준으로는 나이지리아가 1위에 해당되는 국가이고요. 현재는 영화 산업 종사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평균 2,500편 이상 제작하고 있고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기 때문에요. 연출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도 나이지리아 출장 가서 나이지리아 현지 TV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만 남녀 주인공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마이크가 내려오더라고요. 무거워서 그런지 마이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저러고도 무슨 영화를 제작해서 최종 출시를 했나 싶었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정도 에피소드는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영화를 제작하다가 일정 필름이 날아가게 되면 영화 결말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꼭 전문 장비 카메라가 아니어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거나 비디오를 찍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50개 부족 500개 언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사, 이보, 요로바, 플라니 부족이 있는데요. 각자의 언어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 영화에 대한 사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놀리우드 스타들이 헐리우드 스타보다 인기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놀리우드 스타 일거수일투족이 뉴스를 통해서 다뤄지기도 하고요. 영화 속 배우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 놀리우드 영화는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지리아에서 영화 산업은 어떻게 발달하게 됐을까요? 영화 산업의 시초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이지리아 내부의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아졌고 경제 상황도 혹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됐고 영화관을 가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것은 홈 비디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영화의 제작 편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는 불과 20여 년 만에 초대형 영화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지리아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랑 긴밀한 관련이 없는 먼 이역만리의 국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출장을 가본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국가들의 우리나라 공관들을 가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공간들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전에 대우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세계 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를 누볐던 대우그룹이 아프리카 각지에 체류하면서 비즈니스를 모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때 만들어진 공관을 지금은 한국의 영사관, 대사관, 대사관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연 때문인지 최근 나이지리아가 정유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공사를 우리나라 대우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인연을 맺어뒀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프리카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는 석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국가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나이지리아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